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자꾸 마주치게 됩니다. 동네에서, 마트에서, 심지어 여행지에서도 우연히 마주칩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스님께서 밝혀주신 놀라운 진실입니다. 싫은 사람과 계속 마주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선업이 되고 괴로운 인연을 끝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최순희 62. 그녀에게는 평생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 김명숙.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명숙은 순이를 볼 때마다 비꼬았습니다. 어머, 순이 씨. 오늘 옷은 또 그렇게 입으셨어요? 나이 들면 좀 단정하게 입어야죠. 순이 씨 아드님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은 벌써 손주까지 봤는데. 어머, 순이 씨네 집에서 무슨 냄새 나는데? 청소 좀 하세요. 순이는 명숙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날 볼 때마다 저러는 걸까? 순이는 명숙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명숙을 보면 다음 걸 타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마트에서 명숙을 보면 다른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명숙과 자꾸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명숙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 순이 씨. 또 만나네요. 우리 인연이 깊나 봐요. 순이는 인사만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 씨, 혹시 요즘 건강 안 좋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내가 안색이 안 좋은 건 당신 때문이야. 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트에 가도 명숙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서 명숙 일행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이 씨? 여기서 왜 나와요? 순이는 그날 여행이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순이는 명숙과 20년을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명숙은 한 번도 순이에게 친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비꼬고, 늘 무시하고, 늘 상처를 줬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폭발했습니다. 명숙이 또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순이 씨. 아드님 아직도 취직 못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힘들긴 하죠.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그 순간 순이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명숙 씨. 순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숙은 놀랐습니다. 왜요? 그만 좀 하세요. 20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지겹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명숙 씨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뭐가 어쨌다고요? 저는 그냥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재미있으세요?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걸까? 순이는 참다 못해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순이는 20년간 명숙에게 시달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자꾸 마주치고, 이사를 가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보살님, 왜 명숙 보살님이 보살님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보살님, 싫은 사람과 계속 마주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이는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전생의 빚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과 명숙 보살님은 전생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생에요? 네. 전생에 보살님이 명숙 보살님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명숙 씨한테 상처를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생에 보살님은 양반가의 며느리였고, 명숙 보살님은 보살님 집의 종이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명숙 보살님은 보살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명숙 보살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일이 명숙 보살님은 그 상처를 안고 죽었습니다. 그 원한이 업이 되어 현생에서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제가 갚아야 할 빚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이 전생에 준 고통을 현생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습니다. 스님은 순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20년 동안 명숙 보살님에게 뭐라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 화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참기만 하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그게 싸우고 싶지 않아서요. 이웃이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참음은 어리석음이다라고. 순이는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보살님은 20년 동안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숙 보살님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이요? 그렇습니다. 명숙 보살님은 보살님의 선생님입니다. 보살님에게 이제 너 자신을 지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화를 냈는데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보살님이 드디어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스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싫은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요? 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명숙 씨랑 전혀 안 닮았어요. 저는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님은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보살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살님은 명숙 보살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싫죠. 미워요. 그 미움으로 명숙 보살님을 판단하십니까? 당연하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명숙 보살님이 보살님을 판단하듯이 보살님도 명숙 보살님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순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숙 보살님이 보살님을 무시하듯이 보살님도 마음속으로 명숙 보살님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명숙 씨가 먼저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이 명숙 보살님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인연을 끝내고 싶습니다. 인연을 끝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스님은 손가락을 3개 펼치셨습니다. 첫째, 빚을 갚으십시오. 보살님이 전생에 준 고통을 현생에서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빚은 거의 갚아졌습니다. 20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자신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마십시오. 명숙 보살님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그만해 주세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십시오. 용서요?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명숙 보살님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용서합니까? 20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스님은 순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보살님, 용서는 명숙 보살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보살님은 평생 명숙 보살님에게 묶여 있습니다. 용서하면 보살님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을 만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비꼬는 말을 하면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숙 씨, 그 말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만해 주세요.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순이가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명숙 씨 말에 상처받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순이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 명숙 씨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저를 위해 용서하겠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명숙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명숙 씨 용서합니다. 그리고 전생에 제가 명숙 씨한테 상처 줬다면 미안합니다. 순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변하자 명숙도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명숙을 만났습니다. 순이는 피하지 않고 그냥 탔습니다. 명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 씨. 네? 미안해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명숙이 사과를 하다니. 제가 그동안 순이 씨한테 심하게 말했나 봐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했네요. 명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명숙 씨한테 서운한 게 많았지만 이제 다 괜찮아요. 정말요? 네. 우리 이제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명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순이 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와 명숙은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같이 차도 마시고 산책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명숙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명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질투였어요. 질투요? 네. 순이 씨는 항상 편안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거든요. 그래서 순희 씨를 깎아내리면서 제 불안을 감추려고 했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순희는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 모두 힘들었구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순희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명숙 씨와 친구가 됐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살님. 스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명숙 씨는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싫은 사람은 사실 선생님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고마운 것이지만 나쁜 인연도 고마운 것이다. 둘 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싫은 사람과 계속 마주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전생의 빚입니다. 전생에 내가 준 고통을 현생에서 받는 것입니다. 둘째,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마음의 거울입니다. 싫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인연을 끝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빚을 갚으십시오. 참고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자신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마십시오. 셋째,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용서로만 풀린다. 오늘부터 싫은 사람을 다르게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적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고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순간 그 인연은 끝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이지만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선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 한 줄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괴로운 인연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